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학원에서 하이퍼를 담당하는 제이입니다. 저는 오늘 별내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출제 범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는 5가 본문 하나와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22년 9월, 23년 3월, 6월에서 15개의 지문,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23년 6월에서 지문 1개가 포함되었으며 학교에서 배부한 외부 지문 4개가 포함이 되어 총 외부 지문과 모의고사를 포함한 20개의 지문이 이번 출제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말고사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외부 지문을 총 포함하여 83%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5과의 본문은 17%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말고사 문항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관식은 20문항 총 70점, 그리고 서술형은 4문항 총 30점이 배점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난도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관식 12번 내용 요약 문제인데요. 사실 이 지문은 변형이 되지 않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요약하여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는 게 이번 문제였습니다. 우선 짧게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느 것을 주장하냐면 홀로코스터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맞습니다. 잔혹합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콩고와 같은 아프리카 잔혹행위는 얼마나 더 끔찍했을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주위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건 바로 다큐멘테이션입니다. 우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다큐멘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개인적인 문서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큐멘테이션은 조금 입증된 문서를 말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선 세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주위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바로 문서입니다. 우선 첫 문장 한번 잘 잡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는요, 세심한 기록을 했고요. 사진도 찍었고 영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코스터의 희생자는 카운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카운트를 했기 때문이죠.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우리는 그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에 대한 잔혹행위의 역사를 통해서 읽는다면 숫자는 없습니다. 단지 추측뿐입니다. 추측만으로는 공포를 느끼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숫자가 없고 추측뿐만이다. 주위시 사람들은 히틀러가 카운트했기 때문에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숫자가 없고요. 문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위시 사람들은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홀로코스터는 널리 알려져 있어요. 끔찍한 비극으로. 뭐 때문에? 문서화된 기록 때문에 끔찍하게 잘 알려져 있는 거죠. 뭐하는 반면에 사람들이 아프리카 잔혹행위에서 공포의 규모를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정답은 5번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서술형 1-2번 어법 문제입니다. 우선 윗글을 읽고 어법에 틀린 세 문제를 골라서 고쳐쓰기가 서술형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빨간 펜으로 표기는 해두었습니다. 그 문장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쿠마리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들을 도와줬습니다. 쿠마리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은 네팔에서 왔는데요. 쿠마리는 월이 아닌 was인 단수 취급을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계속적인 어법 관계 대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with가 with 목적어 여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문법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홀딩인지 헬드인지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그녀의 손바닥을 함께 모은 채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뇌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분사인 held로 표기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의 지식을 공유하는 데에 있어서. 앞에 전치사 in이 있기 때문에 동사를 쓸 경우에는 ing로 바꿔 써서 표기를 해야 합니다. sharing. 네, 그렇게 문법 세 문제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다음 문제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논술형 4번 어법 문제입니다. 다음은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단어 세 군데를 찾아서 고쳐 쓰는 서술형 4번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수잔이라는 사람은 어느 걸 주장하냐면 4살만큼 어린 아이에는 그들의 호기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4살만큼 어린아이는 호기심을 잃기 시작한다. 호기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질문은 적어지고요. 그리고 기본값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 습득을 하게 되면 기본값이 증가하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른과 어린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경험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 문장은 뭐 했을 때, 검사했을 때, 아이들의 뇌의 발달을 한번 검사했을 때 당신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 호기심이 증가하는지. 앞에 세 문장에서는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떨어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increase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고요. decrease라는 단어로 바꿔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엄청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완전히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보를 환경에서 습득하면 특정한 가능성은 매우 사실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됩니다. 여기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helpful은 긍정적인 단어인데 improbable이라는 건 다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im을 빼주고 probable이라고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일 것 같은. 그래서 특정한 가능성들은 결국 지식과 믿음으로 단단해집니다. 그 다음 아이들의 뇌는 가지치기 합니다. 신경 연결을 다 자른다는 얘기죠. 네, 쓸모있는 신경의 연결을 다 제거합니다. 모아는 반면에 여기에 대명사가 있다면 앞에 있는 복수형을 잘 찾아서 표기를 해볼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신경 연결을 만드는 반면에 어떤 신경을 만드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더 빠르고 더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반면 쓸모없는 신경 연결을 가지치기 한다. 그래서 useful을 useless로 바꿔줘서 총 3개의 단어를 찾아 고쳐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지문 변형이 많이 되었고요.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한두 문장이 패러프레이징 또는 전체적으로 다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에서 보기 문장의 해석에도 조금 유의를 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단어의 유의어와 반의어는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저희 하이퍼 클래스의 강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법 개념 정리부터 변형 문제, 내용 정리, 기본부터 심화까지 모두 진행하고요. 이번 중간고사 중간에 있었던 수행평가, 말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모두 놓치지 않고 진행했던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